예, 그러면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인데요. 예,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요새 많이 들으시고 관심도 많으신 주제인데 혹시 그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연구한 창의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발표도 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저 외에도 양정실, 이영미, 오태근, 최성희 박사님이 같이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원래 네, 저희 연구는 작년에 수행을 했고 올해 이제 2년차 연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서 보듯이 어떻게 진단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how to에 대해서 올해 2년 차에는 측정 도구를 개발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아시려고 하면 사실 1차년도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실 것 같고, 사실 1차년도 작년에도 연구 성과 발표에서 발표를 했으나 이제 내용을 모르시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사실 기존에 창의성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창의성이라고 하면 특별하고 남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신기한 거, 그런 걸 이제 특징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저희는 지금 초등학생의 창의성 함양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고, 그것도 결국 교실 문화에서 어떻게 하면 교실 문화를 잘 조성해서 초등학생의 창의성을 좀 높여줄 수 있을까? 이거에 이제 질문을 제기하고 했던 연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약간 10대에 있는 그 초등학생들의 그 창의성을 어떻게 접근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알고 계신 누군가 나에게 창의성을 묻는다면 나도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야, 난 창의성이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창의성의 개념은 저희가 말하는 어쩌면 빅시, 프로시라고 하는 되게 약간 저 멀리 있는 그런 창의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연구로서 접근한 창의성은 리틀 시, 미니 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많이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오늘 들어와서 리틀 시, 미니 시라는 것도 있어? 작은 창의성, 미니 창의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개념도 있어? 이렇게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 이 초등학교 시기에 아이들의 미니시, 리틀시를 견고히 잘 다져주는 문화를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저희처럼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돼서 저는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창의성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창의성은 좀 나와 먼 거,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일상생활 혹은 학교 생활에서 창의성이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교과 수업을 포함해서 일상적인 학교 생활 속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학생의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 태도 등의 특성이라고 일단 연구에서 정의를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의성에 관한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리틀시나 미니시도 여기 보시면 창의성의 포시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적 기반도 저희가 인용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 문화적인 어떤 중요성이 거듭될수록 이제 학생들의 창의성이 미니시에서 빅시로,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초등학교 수준에서 사회 문화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정 환경도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는 학교 혹은 교실이겠죠. 그죠? 그런 문화가 잘 조성이 된다면 아이들이 창의성도 발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연구 때는 아주 기초적인 연구로 가서 창의성이 높다고
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잘 하시는 그런 학교 교실 문화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를 추천받아서 그 학교에 가서 수업도 보고 선생님들 명담도 하고 학교 관리자님들 면담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실 문화라는 게 뭐지?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지난해 연구를 해서 구성요소라는 거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요소는 총 그 3개 영역에서 55개의 구성 요소를 이제 쭉 나열을 해서 이제 도출을 하게 되죠. 연구 결과가 이렇게 쭉 진하게 와서 55개를 도출을 했는데 과연 이 55개 사실 작년 연구의 결과는 55개가 최종적인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수업 장면이라든지 면담의 유의미한 결과는 있지만 결국 보여주는 건 55개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 드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막막하시겠죠. 이거 그냥 읽으면 되는 얘기고 이래서 그러면 2차년도 연구에서는 여기도 적었지만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연구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 창의성에 대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게 되는 그 필요성으로 보시면 저희가 포시라고 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그 4가지 역량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되게 요새 많이 화두로 되는데 학생이 갖추어야 될 역량이 뭐냐, 그 다음에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고, 그 다음에 미래 사회 대비해서 필요한 교육이 어떤 거냐, 학교 교육이 그렇게 많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창의성 혹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게 뭔지 이 객관적인 이런 지표가 부재한 거예요. 좀 막연하죠. 그냥 이렇게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목표와 지향점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창의성을 높이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교육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이래서 저희가 이제 2차년도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뭐 앞선 외국의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창의성이 뭐냐라는 그 앞에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부분이에요. 창의성과 관련된 학교 교육의 질과 학생의 성과에 대한 측정이 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고요. 이런 어떤 측정적인 측면은 어떤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줄 수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자기 강점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의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발했던 지표나 측정 도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의성이라는 좀 더 모호한 개념을 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끌어당겨서 측정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구현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좀 이렇게 잡히는 물론 이렇게 진단이나 측정 평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도 또 측정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평가의 홍수, 서열의 홍수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성마저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사실 있지만 어떤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꼭 뭐 측정과 평가를 해서 순위를 메우고 서열화시키자라는 어떤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공통적으로 논의해야 될 거는 어떤 건지 어떤 걸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아야 될지의 공통적인 근거나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 측정 도구나 지표 개발에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우려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현장의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제일 저거 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 가지고 혹시 또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느냐, 순서를 매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느냐, 나는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거를 보니까 창의적인 교실을 만들려면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중요했던 거네요. 그렇게 저희가 사전 파일럿 테스트를 했을 때 선생님들 반응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는 참 연구의 의의가 있구나.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알고 지나갔던 거였는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딱 정렬화 되잖아요. 도구라는 게, 측정 문항이라는 게. 그러면 나는 이런 부분을 내가 간과했던 부분이고 나는 이 부분을 잘하고 있었네. 이게 자기 점검이 돼서 참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도 연구의 의의를 갖고 있고, 그래서 1차년도 연구에 아까 보였던 55개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를 가지고 도구를 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구를 가지고 만들 때 처음에 1차년도 때는 이제 영역을 보시면 구성원, 활동, 환경 이런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차년도에 먼저 측정 영역을 설정을 할 때는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주체를 먼저 인식 영역이라고 해서, 인식은 주로 교사나 학생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동기 부분을 주로 인식 영역으로 가져와서 문항을 구성했고요. 실행 영역은 구성원에서 가진 어떤 여기도 보시면 태도나 능력 이런 부분은 실행 영역으로 가서 문항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지원 영역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성원에 다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환경 지원에서는 주로 학부모나 학교 관리자는 이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실 문화를 지원하는 어떤 환경 지원의 요소로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측정 도구를 개발할 때 측정 영역으로 이렇게 설정했던 게 이렇게 이제 인식, 실행, 환경 지원이고, 교사, 학생, 그다음 이쪽 환경 지원 부분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거, 가정에서 지원하는 거, 주로 지역 사회에서 지원하는 걸 묻고, 이 대상은 주로 학교장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혹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워킹 그룹을 통해서 혹은 연구진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표 초안이라는 걸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생소한 내용이시죠. 이게 문항 개발의 약간 측정 도구 개발의 절차라서 이게 약간 더 이론적인 얘기라. 그러니까 먼저 이런 거를 설정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이제 문항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문항을 개발할 때는 이제 요 어떤 일부인데 이렇게 문항 명세화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표를 아까 제일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측정 내용을 뭐로 할 것인지, 세부 측정 내용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요거에 따라 이제 문항을 만드는데, 요 문항은 선행연구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 중에서 계신 장학사님들,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논문 쓰셔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보통 이렇게 문항 개발할 때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가져오거든요. 선행연 개발되어 있는 창의성 도구에서 갖고 오면 되는데,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창의성과 교실 문화에 대한 연구는 잘 없는 거예요. 창의성을 그냥 학생의 창의적 특성에 대한 어떤 인지적인 특성이나 정의적 특성은 기존의 도구가 많은데 그거를 교실에서 끌어와서 교실 문화와 관련해서 한 도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개발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구 개발의 연구 방법하고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개발한 문항이 교사들,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문항이 113개, 그 다음에 학생용이 64개, 학교 관리자가 46개, 학부모가 23개. 이게 이제 1차 개발한 거예요. 1차 개발한 게 이제 문항 수가 많은 거죠. 원래 이제 초안이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학교 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예비조사 본조사만큼은 아니지만 1차 파일럿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교사 문항 수가 많죠.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입니다. 아까 얘기 들었던 이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문항들,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모호한 내용들을 줄여서 예비조사를 실시할 때는 문항 수가 조금 줄어요. 조금 주는데 역시 교사는 조금 문항 수가 100문항 이상이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답을 하실 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예비조사는 요렇게 요 정도의 인원수를 가지고 예비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이 학교 관리자.
학교 관리자분들은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 관리자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숫자의 응답이 돼서 여기서 보면 학교 관리자는 예비조사에서 적절한 수가 좀 확보가 20명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100명, 200명 정도는 돼야 무슨 통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서 못해서 그냥 전문가들, 내용 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아가지고 좀 부적합한 문항을 좀 줄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쭉 한번 보신다고 생각. 도구 개발할 때 보통 이런 절차를 쭉 거칩니다. 그래서 본조사는 또 이제 예비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해서 부적합한 문항을 좀 걸러내게 됩니다. 걸러내고 또 남은 문항이 요 정도입니다. 점점 좀 숫자가 조금 줄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사용, 학생용, 학교 관리자용, 학부모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조사 때는 좀 더 많은 숫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교사 380명, 학생 2014명, 학교 관리자 101명, 학부모 1103명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서 본조사의 분석과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라고 이제 자료집에도 지금 막 제가 뭐 이렇게 해놔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예비조사에 참여한 인원, 본조사에 참여한 인원과 더불어 그 다음에 예비조사, 본조사에서 이제 활용했던 분석 방법 등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측정 도구를 개발할 때 이제 했던 연구 수행 절차거든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지표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수정 보완해서 최종 지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표에 따라서 세부 문항을 개발하고 예비조사, 본조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최종 문항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또 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규준이 내가 전체적으로 응답한 집단, 규준 집단 중에 내 위치가 내가 10번째인지 뭐 몇 번째인지 이렇게 몇 번째인지를 알 수 있는 이제 규준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항에 대한 가중치를 분석해서 이제 좀 가중치를 적용한 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 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조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그 측정 도구의 영역 지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교사는 인식 부분의 교사는 창의성에 대한 개념 인식, 상황 인식, 환경 지원 인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상황 인식인데 상황이라는 거는 그 교실 안에서의 맥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학생도 역시 개념 인식, 자기 인식, 상황 인식. 학생은 자기인식 부분이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실행 부분은 교사는 활동 계획, 활동 과정, 활동 피드백이고 학생은 활동 참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현장 의견을 받아보니 학생들은 이렇게 선생님처럼 수업을 받을 때 이게 활동 계획이고 이게 활동 과정이고 이게 활동 피드백이라는 그런 어떤 인지적인 어떤 그 판단? 이게 좀 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부분을 다 그냥 활동 참여라는 지표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로만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심리적, 물리적, 제도적 지원이 어떤 건지 알아봤고 가정의 심리적, 물리적 지원, 지역사회의 물리적, 제도적 지원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도구를 요기에 따라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문항의 개수는 선생님들 문항은 77개고요. 학생용은 51개, 그다음에 학교 관리자용은 14개, 학부모용은 13개. 이렇게 이제 최종 그 창의성 함량을 위한 교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이제 측정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안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통계 그 치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시사점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조성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도구를 개발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 측정 도구 활용 방안이랑 교실 문화 조성 방안이라는 투 트랙으로 나누었고요. 측정 도구 활용은 교실 문화 진단 목적에 따라서 지표 및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건데 조금 규준이라는 게 결국 서열과 위치를 따지는 어떤 그런 건데 규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선생님들께서 그냥 자기 점검으로 좋아
이런 어떤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로서 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요거를 또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실 문화 조성 방안으로는 학생에게서 좀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봤던 포인트는 교실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주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1차년도 연구에서도 이건 계속 나왔던 건데, 학생들이 틀려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 있게, 수업 시간에 틀려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자기의 의사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육 내용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데, 학생들이 자기의 삶과 관련된 부분, 자기가 직접 어떤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런 소재를 찾자라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함께 하면서 집단 창의성이라는 걸 한번 길러보자라는 데 포인트를 두고요. 이제 또 역시 선생님들 문항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도 많으십니다. 이게 선생님들은 4개나 되는 거예요. 이게 방안을 뽑다 보니 이제 뭐 교사하고 학생하고 여튼 그렇게 되지만,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좀 많습니다. 앞에 발표도 보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들은 좀 제일 먼저 일상적인 교육 활동에 있어서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좀 이렇게 많이 가지셨으면, 지금도 많이 바뀌고 저희가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설문 결과가 평균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되게 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되게 다들 잘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만 조금만 잘하면, 이게 초등학교 조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제 판단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는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그 창의성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열린 인식들을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조금 학생들한테 피드백 좀 잘해주는 거, 그 다음에 환경 지원 쪽에 조금 신경을 쓰는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잘해주면 초등학교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잘 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사실은 받아서 방안을 뭐 제안하는 게 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교육 그 활동 그 과정 중에 거의 다 잘하세요. 잘하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업 계획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 주는 부분 있잖아요. 요새 뭐 과정 중심 평가다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뭐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다 이래서 되게 많이 메시지가 나오는데도 아직까지 이 피드백 주는 부분이 자신이 없어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 조사를 해보니까 창의성에 남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예상은 하셨을 수도 있는데 남녀 차이가 있고 학년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미세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섬세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학생들의 남녀 차이, 그다음 특성 차이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더 이제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의 경험 공유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 저희도 2년간 해보니까 이게 교사 어떤 일이든지 간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혼자 뭐 창의성 교육을 하는 이게 아니라 수업을 바꾸든지 어떤 문화를 조성하든지 이게 결국 교실 문화고 학교 문화와 연계되고, 이게 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선생님들한테도 어떤 집단적인 좀 힘이 필요하다, 힘이 실릴 필요가 필요하다는 좀 시사점을 받았고, 그걸 하려면 바로 학교 관리자에 필요한 거예요. 학교 관리자의 리더십이라는 게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앞에 하는 그 이 공유 이거를 만들 때 교장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분들이 이렇게 잘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가 진짜 교장 선생님들한테 필요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면담을 해보고 이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좀 아이들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고 또 학교 교육에도 좀 창의성 교육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도구를 개발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항 다 중요해? 이 지표 다 중요해? 이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쭉 보면 아까 뭐 인식, 실행, 환경 이게 경중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가중치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의견을 따라서 가중치를 두게 됩니다. 가중치를 이것도 시사점이 있는데 가중치를 조사해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까 그 영역 중에 실행이 제일 중요하대요. 실행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인식 이제 또 지표 세부 지표 보면 선생님들한테는 그 상황 인식이 중요해요. 그 교실에서 일어나는 맥락에 대해서 아는 것, 창의성의 개념에 대해서 아는 거나 환경 지원이 뭐라는 거 아는 것보다 창의성이 일어나는 그 수업 과정 좀 디테일 그런 과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고 실제 수업하신 이게 다 수업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어쩌면 상황 인식, 활동 과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의 심리적 지원 이런 게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다? 활동 과정이다.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내용. 저희가 활동 과정이라고 이러면 수업 이렇게 짓기는 좀 그러니까 활동 과정이라는 게 결국 수업이 가장 메인이라는 게 좀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은 조금 학생도 역시 실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활동 참여가 중요한 걸로 나타났고 또 뭐 자기 인식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걸로 이제 지표 구성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규준은 아까 이제 취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고 저희가 그 참여하신 뭐 그냥 가명으로 A초의 6학년 일반 선생님의 규준을 적용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예시예요. 규준을 해서 이제 나온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면 이 정도의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380명의 가중치를 적용한 값입니다. 이 선생님은 점수가 상당히 높다. 평균이 48.9인데 이 A초등학교 6학년 일반 선생님은 56.66이에요. 되게 창의성 교실 문화를 잘 규준 집단에보다 높게 잘 하고 계신다는 걸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요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제 100분위 점수로 해서 이제 요 선생님이 좀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이 어딘지 요거를 확인해 보는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좀 잘하시는 부분은 이런 어떤 활동 과정에 상호작용을 유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조금 조금 부족하시다고 이제 좀 나왔던 부분이 이제 좀 확산적 사고를 만드시는 부분이나 학교의 제도적 지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선생님이 많이 응답을 하신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고반의 학생들입니다. 아까 방금 응답했던 선생님 반의 학생들 20명이더라고요. 그 학생들의 이제 전체 평균을 내봤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전체 점수가 46.20인 거예요. 근데 학생들 전체 했던 2014명 있죠. 그는 49.04. 선생님은 평균보다 되게 높으세요. 근데 반은 아이들은 아닌 거예요. 이게 약간 이게 규준을 보면 이렇게 알죠. 선생님은 근데 이게 자기 보고식 설문이잖아요. 선생님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인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전체 집단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 확 차이 나죠. 아까 쫙 벌어졌다가 폭 들어간 학생 요번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규준 집단에 비해서 창의성 교실 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시사점을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체크리스트도 활용하실 체크리스트나 말 그대로 그냥 선생님이 매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기실 때 요거는 또 다른 반을 갖고 와서 했는데요. 이제 다른 B초의 6학년 일반 선생님을 갖고 왔을 때 선생님은 아주 높게 응답하셨어요. 4점 만점으로 봤을 때 3.91점인 거예요. 그래프로 보시면 요게 이제 연한 게 만점이고 진한 게 점수인데 거의 다 만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이제 낮게 응답하신 부분이 학교의 물리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낮게 응답을 하셨고요. 요 B초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B초의 6학년 일반 학생을 봤을 때 학생은 선생님에 비해서 점수가 또 낮습니다. 약간 4점 만점에 2.80 정도로 나타나고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 학생 한 명의 그냥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이게 갭이 좀 낮게 나타나는 게 이게 실행 부분의 활동 참여 수업 시간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특히 좀 자기가 낮게 인식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준을 활용해서 집단
내에서 내 위치를 알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학생 스스로 체크해서 선생님이 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데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5분만 딱 그 조금만 이제 보시면 교실 활동에서 학생의 참여 보장이라고 봤을 때 이게 학생들이 응답한 문항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수준 문항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학생들이 낮게 인식한 점수가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내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을 잘 연결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자신이 없는 거고 나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직접 만드는 편이다. 이런 게 이제 자신이 없는 문항인데 학생들이 아까 낮게 응답한 문항은 이런 거였어요. 창의성과 관련해서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걸 연결시키는 걸 어려워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생각을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고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발표하는 이런 부분을 잘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직접 만드는 거 이런 걸 잘 어려워하고 있는 반면에 선생님들이 높게 응답한 문항은 이런 것들인 거예요. 학생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칭찬하고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걸 강조한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높게 응답하는 반면에 학생들은 그게 낮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교사와 학생 인식 간의 갭을 좀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라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학생들의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려도 괜찮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해보는 부분들. 그게 초등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선생님들의 관리와 지도는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와 있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을 차이를 검증했을 때는 거의 차이는 없는데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읍면지역 선생님들이 이 창의성 교실 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연 박사님이 혁신학교 발표하셨는데 그게 좀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혁신학교 지정이 됐느냐 미지정이냐를 물었을 때 혁신학교 지정이었던 학교들이 이 교실 문화가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약간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아까 저도 발표를 들으면서 좀 알 수 있었고요. 선생님들이 아까 저희가 수업 계획이나 피드백을 말씀드린 이유가 선생님들이 좀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피드백 제공하는 부분이랑 교육활동 준비하는 부분이 선생님들이 제일 낮은 응답을 그래도 뭐 되게 낮은 부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쪽으로 선생님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사점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성별에 따라서 이거 보시면요. 남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인식은 높은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나는 창의성이 높아. 이렇게 인식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에 대한 거나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학생이 훨씬 높은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 저희가 그래서 남학생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가 창의성이 높다고 효능감이 높은데 실제 높을까? 그래서 실제 창의성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가 여학생이 높았어요. 실제 창의성 검사 점수에서. 토란스 검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 검사를 했을 때 여학생이 점수가 더 높았답니다. 근데 남학생이 더 잘하고 있다고 자신감이 훨씬 높았습니다. 여학생들은 근데 이런 활동이나 아이디어 공유에 선생님들 다 이렇게 경험 있으면 아실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어떤 그런 활동이나 이런 정리하고 이런 활동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것도 여학생들이 더 잘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보였고 학년이 낮을수록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순일수록 학생들이 훨씬 그 창의성을 발휘하는 이 부분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교직 경력을 말씀드리면 요 16년에서 20년이 정점입니다. 내려갔다가 확 올라갔다가 쑥 꺾이는 이런 부분이라 이 부분이고 근데 또 선생님들이 그러시다면서요. 16년, 20년이면 부장교사 정도 하신다면서요. 딱. 그래서 약간 이 부분 아주 그 무르익었을 때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1에서 5년, 11년에서 10년 이게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16년에서 20, 이 무르익었는 전문성을 좀 발휘를 하고 좀 신규 교사나 경력이 적은 교사를 상대적으로 좀 이끌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관리자 응답에서도 다 그 혁신학교 지정이 된 부분에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다 우리가 환경 지원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많이 응답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조금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은 주로 그 이런 부분을 좀 잘 못하고 계신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어떤 의사 존중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본인 스스로 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학부모님들이 당연한 예상이긴 한데 학교에 참여를 많이 하실수록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이나 활동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걸 나타났어요. 저희 연구에서 학부모님들을 면담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간섭을 줄이고 그 힘을 학교에 참여하는 대로 좀 가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믿고 좀 학교 교육을 믿고 지원을 해줄 때 이 또 학부모님들도 교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빨리 발표를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